Wide awake, smiling still in my bed. Running scenes of last night through my head. I found myself 네, in your 안녕하세요. home. 뵙겠습니다. 어제 9일 노영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그리고 한국부동산 개발협회, 자,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계룡건설 등, 자,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LH, 부동산원, 허그 등 주택 건설 업계와 가진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운영하고 고분양가를 심사하는 과정에 민간 주택 공급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현 정부가 분양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자,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국토교통부 장관인 변창흠, 그다음에 이제 김현미 장관과는 좀 다른 사람이죠. 정통 관료 출신이고요. 기존에 전임 장관들은 좀 정치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이런 간담회에서 좀 충격적인 발언을 한 건데요. 충격적인 발언을 한 배경에는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아파트, 주택 뭐 가격이 지금 상당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폭등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제 정부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알 겁니다. 자, 지금 주택 가격을 단기간 안에 자,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쉽게 잡을 수 없다라는 점을 이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깨닫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생각과 또 정부 여당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반시장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고요. 또 26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큰 선거가 있죠. 지자체장 선거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어떻게든 안정화를 시키는 게 이 정부와 여당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 본인들이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 시장에서 이건 아니야. 그리고 문제가 많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뭔가 변화의 기조를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좀 강한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간담회 모습인데요. 자, 내년까지 집값 스트레스 구간이 있다. 자, 그러니까 상승 여지가 높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불안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자, 관직이 있으신 분이 공급 부족, 자, 사실상 시인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인을 한 건 이제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시인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떤가요? 자, 건너편 미친 집값에 현타가 왔다. 자, 아파트를 뭐 20대, 30대 패닉 바잉 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죠?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비싸, 경기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고, 자, 그 다음에 인천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 반토막 난 법인들의 이제 아파트 쇼핑이 지방으로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부동산 불패라는 이 신화 자체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파트 10채 중에 3채 사다 드렸다. 자, 전국 싹쓸이한 그들 다 외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외지인 아파트 매입이 역대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6, 17, 18, 19, 20년, 2021년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더 올랐어요. 자, 내년에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와 관련해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예전에 장관님과는 다르게 사실대로 이제 시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나름대로 지금 사실적인 부분을 좀 공표를 하고, 자,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수도권 아파트 8주째 최고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66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한국부동산원 자료. 자, 이게 통계 자료가 좀 오락가락 하긴 하는데요. 뭐 부동산 자료 표본을 좀 늘렸기 때문에 지금 뭐 변동성이 생겼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좀
정치적인 색깔이 좀 강하지 않았나. 지금 부동산 114라든가 KB자료와 굉장히 격차를 벌렸기 때문에 정권 말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계 수치를 좀 키 맞추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제가 얘기도 드렸는데, 지금 뭐 KB자료를 보던 뭐 부동산 114 자료를 보던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하고 있었죠. 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거래량은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일부 특수한 지역을 빼고는 자, 거래가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왜? 기존의 매물조차도 별로 없고요. 또 매물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심리 때문에 다시 물건을 누가 거래하겠다라고 하면 다시 걷어들이는 현상도 일어나고요.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나 갈까? 또 이렇게 이제 알아보시려고 또 내놓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부담감 때문에 또 취득하려고 갔는데, 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5,000만 원 더 주세요 하는 매물들이 또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고요. 자, 물론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해요. 자,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가격이 지금 다 올라왔잖아요. 자,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억 단위, 뭐 1억, 2억, 뭐 3억 이상 올라온 지역들도 많아졌고요. 자,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그 해당 지역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주춤할 수도 있고요. 또한 매도자들도 가격이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차익 목적 실현을 위해서 또 물건을 많이 내놓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단기간 안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 또한 매도자 입장에서도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예요. 그중에 한 50가구가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로얄동, 로얄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나가는 게 우선이고요. 만약에 또 비슷한 동, 비슷한 층이 나왔다고 했을 때 가격적인 경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좀 저렴한 게 먼저 나가겠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파트 자체가 로얄동, 로얄호수도 아니고 인테리어 상태도 별로고요. 뭐 향도 예를 들어서 뭐 남동향이라든가 남향이 아닌 뭐 남서향 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저층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내놔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또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거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부동산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 댓글을 가끔 보게 되면 아직도 이 현실적인 부분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한국 부동산원 자료, 전 신뢰는 잘 안 합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전임 장관들이나 정부나 여당에서는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인용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이 부동산원 자료만 보더라도 전국이 지금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면서 지금 앞으로를 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를 해야 될지 우리가 좀 흐름을 관찰하면서 좀 인생을 살아가자는 취지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도 폭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 국제 그 연구기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 말기가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금 정책적인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자, 그래서 이제 국책 연구기관마저도 등을 돌렸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된다. 노영호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 또 내년에 공급이 부족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자, 이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고심에 쌓이신 것 같아요. 고심에. 그래서 좀 시장에 좀 반시장적인 정책이 아니라 좀 완화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선회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큰 이슈라고 생각되어지고 앞으로 이제 노영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토대로 해서 지금 움직임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과 대출 규제 중심의 집값 대책. 자,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자, 공공주도의 공급 대책. 자, 뼈대로 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 주택 시장을 좀 왜곡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뭐 기존에 재고주택이 좀 나올 수 있게끔 특히 이제 이 재개발과 재건축 도심 속에서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규제를 완화하면서 특히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 자, 노영호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규제를 좀 풀어줄까 말까 지금 분명히
혼자만의 결정으로 뭔가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머릿속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까지는 이 집값 스트레스, 그러니까 집값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예,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에서 발언한 전문을 좀 보게 되면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는 주택 공급은 그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다.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이게 빵이라면 빵처럼 또 찍어내고 싶다. 뭐 그분 있으시죠. 그래서 공급은 계속 부족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지금 완전 달라졌죠. 자, 그래서 이제 부족을 말하는 시장의 목소리를 그동안 일축해 왔었고요. 부정을 했죠. 자, 그렇게 부정하던 정부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하지만 올해 안에 서울 집값이 10% 이상 오르며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자 새로운 공급 계획과 함께 공급 확대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자, 노영욱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서 시장이 전 국민의 관심사라면서 아직도 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해 송구스럽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집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간담회를 한 이유도 지금도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년이 더 걱정스러운 거죠. 자, 현 정부에 들어서서 발표한 공급 물량이 200만 호가 넘는다. 자, 상당히 많은 중장기 공급 기반이라면서도 자, 일을 하나하나 착실히 이행하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도 이거 진짜 똥 빠집니다, 이거. 발표된 공급 물량에 따라서 10년 중장기 전망을 해보면 매년 수도권 30만 호, 서울에는 4만 호가 공급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노영욱 장관은 실제 공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요? 많이 걸린대요.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국토교통부 장관 스스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는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5, 6년. 우리가 맨날 얘기했죠. 제가 맨날 말씀드리고. 자, 보통 10년이 훌쩍 넘어가는 공급의 시차가 있다. 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키포인트 지금. 자, 그래서 그 공백기 동안 굉장히 이 스트레스가 많을 거다. 자, 그동안 발표한 대책의 본격적인 입주가 2023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올해와 내년 스트레스 구간에서 공급을 유도하는가가 이제 현재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올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내년은 12개월 남았죠. 최소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어렵다란 얘기예요. 근데 내년까지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좀 더 갈 것 같아요. 이 불안한 부분은.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 구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자, 노영욱 장관은 지금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정책과 지금의 이 기조를 유지하다가는 이거 집값 못 잡고 전세값 못 잡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도 좀 이 공급 스트레스 구간을 좀 줄이거나 좀 줄이는 게 맞는 거예요. 없앨 수는 없고요.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꽤나 심각하다라는 거를. 자, 그래서 지금 민간 이 합동체를 지금 모이게 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자, 노 장관은 단기간 공급 차원에서 사전 청약을 실시하게 됐다. 처음에는 LH가 담당하는 물량에서만 사전 청약을 진행했지만 이제 민간 건설 업계에서 하는 물량까지 약 16만 호 정도의 사전 청약을 진행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민간 건설 업자들도 부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누구나 집 있죠. 누구나 집. 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 의견도 아마 들으려고 이런 포스코라든가 또는 뭐 현대건설을 좀 불러서 의견을 좀 수렴하고 듣지 않았을까? 의견은 너희들 이렇게 할 건데 어때? 자, 이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어떤 타협점이 있을 수 있느냐?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했던 간담회이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는 주택 정책을 혼자 할 수는 없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 각종 도시 규제와 지자체 인허가 개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현실적으로 부담이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담이 오고 있는 지역들 좀 있죠. 자, 건설업계와 공공기관, 정부가 하나로 힘을 합쳐야 계획한 공급 대책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근데 이제 노영욱 장관의 고심이 좀 보이는 대목이
그 사전 청약 같은 경우 어차피 정해진 물량이잖아요. 근데 그걸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전 청약 빨리 한다고 해서 입주를 빨리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근데 이제 공백 스트레스 기간. 자, 여기에 이 말을 더했습니다. 단기에 또 공급할 대책이 뭐가 있지? 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을 해서 자, 이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혼자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정부와 여당의 또는 저 블루하우스 있죠? 까지도 전달이 됐는지. 자, 그리고 지금 수많은 이 대선 공약들이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 완화 관련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뭔가 정부에서 좀 선제적인 조건으로 지금 주택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단기간 안에 시장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재고 주택이 좀 물꼬가 터질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 정책 또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 일부가 또 이 내년에 큰 선거가 있고 지자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기류가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좀 뉘앙스의 그 간담회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과 좀 살펴봤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그 세금 규제를 좀 완화시킨다라고 하면 주택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기류에 있어서는 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가격 상승세가 누그러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세금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의 재고 주택 물건들이 좀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외곽이면 외곽일수록 좀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일수록 가격 상승폭이 또 지금 외곽에서 많이 올라왔죠. 자,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경기도 외곽이든 좀 그 비선호 아파트들 있죠. 지금은 나홀로든 뭐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 좀 희박해 보이는 입지가 떨어지는 아파트들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온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히 그 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요즘에 그 무주택자분들도 갭 투자들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뒤늦게 참여하다 보면은 또 재미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내년 공급 스트레스, 자, 이와 관련해서 자,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자, 그 부분은 재고주택 나올 수 있게끔 뭐 세금적인 부분을 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하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 특히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자, 이 빠르게 도심 속에서 공급될 수 있게끔 좀 완화적인 정책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 완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임 국토교통부 장관처럼 좀 정치적인 색깔보다는 정통 관료주의로서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지금 뭔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다른 시각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직면한 부동산 시장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지금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기적인 공급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제 마련할 것인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정책이 나오게 되면 또 시장의 흐름은 크게 또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정책의 그 질적인 면이라든가 깊이에 대해서 또 이제 따져봐야겠죠. 자, 그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이슈가 되는 내용이 나오면 또 그때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황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